네,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토끼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청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한글 맞춤법과 활용약자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도 나가시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보고 속기에 뛰어넘어서 듣고 속기까지 또 상급, 2급, 1급 속기사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찰청 속기사인데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속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에서 일할까? 그런 의문도 들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속기사 보시면 해바라기가 보이죠. 또 아이가 보이고 경찰 여경도 보이고, 이게 경찰청 속기사는 일명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속기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센터가 어떤 기관이고 왜 거기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이제 경찰청은 대략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밑에 각 그 경찰서가 있죠. 어떤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알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계급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순경, 뭐 경장, 경사, 이게 일반 이병, 일병 이런 건 잘 아는데 의외로 이 경찰 계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 이파리가 있는 건 순경, 경장,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무궁화가 하나 있으면 경이. 옛날에 이제 파출소장이 무궁화 하나가 경이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바뀌면서 경감, 무궁화 두 개가 돼야 지구 대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활동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위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신고하고 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조직이죠. 자, 경찰에서 속기 제도 도입. 아까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들의 어떤 성폭력 조사 시에 속기사들 참여를 의무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국 스마트 속기 협회 등과 장애인 조사를 할 때 어떤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이 어떤 주위의 어떤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협박을 받아서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장애인이나 또는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흔히 말하는 2차 가해, 좀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안 돼서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스톱 지원센터가 뭐냐면 일반 지자체와 또 병원과 경찰이 세 개 기관이 동시에 어떤 어린이나 장애인이 이런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거기에서 치료도 받고, 상처가 입혔으면 치료도 받고 거기서 조사도 받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보고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바라기 센터로 해서 어떤 그 부분이 어떤 희망을 주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이름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경찰이 그 영상 녹화 비슷한 환경에서
경찰하고 피해자인 어린이나 장애인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뭔가 키보드를 조작하거나 하면 그 어떤 피해자들이 당황하거나 또 뭔가 뭐를 음추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가 어디를 나를 타격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 녹화로 1시간에 될 수도 있고 2시간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경찰이 일반 키보드로 1시간짜리를 뭐 4시간, 5시간 만들면 그 피해자는 바로 집에 보내야 되는데, 또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한데, 그 오랫동안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기사를 채용해서 또는 계약해서 속기록을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 경찰청에서의 속기사가 참여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가 해바라기 센터로 돼서 보면 요즘 성폭력도 많고 가정폭력도 의외로 많죠. 또 요즘은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아동 학대가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조사하고 또 치료하고 뭔가 또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365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심야라도 바로 그곳에 가면 치료도 받고 또 조사도 받고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해바라기 센터가 있는데,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그래서 변호사가 또 어떤 지원에 대해서 변호사가 법률 지원도 하고 또 심리치료도 하고 정신과 의사가 또 이 아이가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런 진술 분석가도 있고, 또 거기에 오늘 우리 속기사가 들어가는데 속기사가 또 속기록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 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한 곳에서 법률 또 심리 치료 또 속기까지 한꺼번에 어떤 해결되는 그런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이다. 여기에 보면은 통계가 14년부터 작년 올해 작년까지 대략 있는데 계속 증가하기도 하고 주춤거리기도 하는데 상승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속기사의 일거리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가 지금 현재 한 3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경찰병원, 가락동에는 경찰병원에 있고, 또 보람에 거기도 서울대 병원 거기도 있고, 또 해화동에도 있고, 또 국립의료원도 있고, 또 태릉 쪽에는 삼육병원도 있고, 이런 데서 해바라기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각 지방에도 각 병원 내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가서 어떤 상담하고 치료받고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어떤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들에 대한 어떤 수사 또 피해가 어떤 거냐? 여기서 이제 아동 성폭력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만 13세 미만 또 장애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정확히 의사를 피력을 못 합니다. 그 피력을 못 하는 것을 이 해바라기 센터에 어떤 연결이 돼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피해 여부를 같이 판가름하는데 여기서 진술 내용을 속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속기사가 이러한 아동 속기, 장애인 속기를 할 때는
어떤 그 왜 필요한지 장애인에 대한 또 아동에 대한 이런 그 전반적인 공부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어떤 친밀감, 라포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안 되면 그 친구 얘기하고 있는 바, 왜냐하면 그 말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이해를 못하면 속기가 또 힘들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행동에 대한 부분도 아주 정확히 기록을 해줘야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구나, 그런 것이 조서 내용이 있음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불리한 어떤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녹화를 하면 속기사가 외부에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은 조사하는 과정을 외부에는 그 어떤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그 해바라기 센터도 피해자와 또 그 어떤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 옆에 방에서 모니터로 그대로 중계가 되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기사가 속기 그 영상을 보면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은 평소에 이제 거기에 경찰 관계자 또 부모, 심리 분석가 또 변호사 여러 명이 북적거리는 그런 환경에서 속기를 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속기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속기록은 이제 그 단순히 이 친구가 이제 법원에 가서 두 번, 세 번 진술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번 하는 것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또 언론에 중요한 사건은 요즘은 뭐 개인 유튜브도 많고 엄청난 어떤 기자들 또 일반 SNS에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세 번 가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죠. 그래서 이런 진술 내용을 한 번으로서 가지 않고도 그 진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영상 녹화에 속기사가 한 속기록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기사가 할 때 조사 전에는 이 먼저 일정을 맞춰야 되겠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새벽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언제 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용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 친구가 최대한 어떤 출발하기 전에 사인을 받는 간인을 받아서 그것이 재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전, 조사 시, 조사 후로 나뉘어서 속기사가 적절한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속기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거의 못 보셨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답으로 이제 표기를 해서 특히 그 이 증인 피해자 진술이 그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연본을 먹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다른 사건에서는 없습니다만은 문이 1번이면 답변이 2번 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피해자가 뭐 100번째 어떤 답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법원 그 어떤 사건에서 그럼 100번에 대한 그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할 수 있게 1, 2, 3, 4 해서 조서 작성, 속기록 작성 때 그 연본을 넣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이 안녕 언니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친밀하게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자꾸 이제 머뭇거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최대한 편한 상태, 또 친숙한 상태, 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유도하면서 본 사건에 실체적인 진실을 접근하는데 진술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속기사는 계속 밖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속기사는
이런 그 피해자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거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을 구체적으로 단어나 용어를 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또 어린이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정확히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이것도 진술의 하나로서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뭐 아니다 했을 때 고개를 왼쪽으로 흔든다. 그걸 뭐 몇 번 흔들었는지까지 뭐 3회 흔듦, 뭐 5회 흔듦 이렇게까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아,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그 수사에 또 판결에 중요한 판정 요인이 되죠. 또 고개를 끄덕이며 뭐 웃으며 또 이 그 자기가 그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 피해자한테 표현을 하라 그러면 그 표현한 대로 적고, 또는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봐서 이 그림대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 그림을 또 참고 삼아서 어떤 진술 조서화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치료도 하고 어떤 그림으로도 그 피해자 진술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속기록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 이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찰청 속기 업무, 물론 이거는 경찰청의 해바라기 센터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또 일반인 녹취 사건도 경찰청에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에서는 그 어떤 어린이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린이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속기사가 정확한 속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경찰청 속기사도 어떤 지금은 채용이 아니고 어떤 용역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속기사의 한 분야로서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맞춤법에 이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합성어의 및 접두사가 붙은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국말이 그 원형을 밝게 적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아마 적고 있을 겁니다. 뭐 미천, 이런 꺾고지,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서 여러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원리로서 두 개가 어떤 붙어서 되지만 원형을 적는다.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꽃잎, 끝장, 물난리, 오단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을 거죠. 다음에 이제 어는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이건 누구나가 알고 있죠. 근데 할아범, 이것도 하나의 그 변한 단어들을 적는다는 거죠. 할아범, 그거는 이제 부인이 또 자기 남편한테 하는 이런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아범으로 하나의 표준어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데, 골병, 이것은 사실 합성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그대로 적는다는 거죠. 골병, 골탕, 끌탕, 며칠. 특히 며칠은 따지면 몇 일인데 그게 연음되면서 며칠로 이것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몇 일로 적는 것은 안 되고 며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뭐 아제비, 오라비 이런 부분은 뭐 이미 우리가 일반 명사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 숙기하고 쓰는데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나 합성어나 그 말에 나올 때 이 니를 그 뒤에 붙는 간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앞에는 이라고 우리가 이가 아파서 천만에 나올 때는 그렇지만 뒤에 나올 때는 니로 하죠. 덧니, 뭐 뻐드렁니, 앞니, 틀니 이런 식으로 니자가 이빨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한자를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소리가 날 때는 뒤에는 다 니로 적는다. 사랑 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랑 니. 앞에 나올 때는 이빨.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에 관한 거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를 적지 아니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달다리를 달다리 적지 않죠. 다다리. 그래서 앞에 받침이 들어가면 말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을 받침을 생략하고 다다리. 이걸 달다리를 적으면 틀린 겁니다. 다다리. 그다음에 따님. 이것도 우리가 그냥 따님이라는 그냥 단어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딸님 아니죠. 따님. 근데 원래는 딸님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쓰는데 따님 자연스럽게 변형돼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따님으로 적는다는 거. 마대. 이게 여러분이 마대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말대. 여러분들이 옛날에 쌀을 한 말, 뭐 또 한 대 이런 거를 요즘은 뭐 그렇게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도 못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요. 말, 대. 그 대가 한 대가 10대면 한 마리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걸 마대로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속기할 때 엉뚱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이 마대, 오이가 아니고 마대자루 뭐 이거 하듯이 마대로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소 이를 뜻하는 말인데 마소 그러면 이게 뭐 그리 마소 이렇게 어떤 상토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마수가 아니고 말하고 소를 얘기하는 그 마수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의라고 있는데 이거 원래 물자의라고 합니다.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어떤 기구인데 저거를 무자의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 얼른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재개발 회의도 이제 가끔 들어가 보면 이제 속기사들 해서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 보면은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다 이런 얘기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적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줄임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개발 신탁인데 개탁이다 하면 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의로 해서 개탁인지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개택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 속기사의 어떤 지름길이고 또 훌륭한 속기사의 척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어떤 맞춤법에서도 의외로 그런 부분 틀리기 쉬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싸전 우리가 쌀을 파는 어떻게 보면 전빵 이런 데서 이제 싸전이 나오는데 싸전하면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싸전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만 쌀을 파는 점포의 의미의 싸전입니다. 싸전. 뭐 여다지.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다지. 우짓다. 울부짖다. 그냥 울부짖다면 울부짖다를 쓰면 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우짓다. 울짓다가 아니고 그냥 우짓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적게 아시고. 이어서 화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살이 하나의 단어로 그냥 우리가 다르게 독립된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면은 이 활하고 살하고 이 활은 살을 보내는 어떤 도구이죠. 그것이 하나를 묶어서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는 이제 끝소리가 리을인 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사이시옷 사실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이게 적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뭐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배우고 저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이시옷. 여기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올 때 사이시옷을 넣는다. 우리가 이제 고래째 째가 났을 때 앞에
우리 순 한글에서 시읒을 넣는 거죠. 고래째. 고래재가 아니고 고래째. 깃밥. 기밥이 아니고 깃밥. 그래서 깃밥 해서 빠가 경음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앞에 사이시오 넣어서 깃밥. 나룻배. 이 나룻배는 뭐 사이시오를 떠나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도 이런 원리에서 뒤에 경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오를 집어넣어서 나룻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뭇가지. 이것도 의외로 사람들이 틀리기 쉬운 건데 우리가 나무니까 나무의 가지 해서 나뭇가지로 잘못 쓰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이것도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냇가. 냇가는 우리가 뭐 이거는 이런 원리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사이시옷을 떠나서 알고 있는 그렇게 상투어적인 비슷하게 알고 있죠. 그다음에 뭐 대까지 뭐 다른 부분은 뭐 백길도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거고요. 맷돌도 원래 매돌인데 맷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사이시오 여부를 떠나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알아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속기할 때 정확한 맞춤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맨나물, 맨. 이게 니은 소리 나죠. 뒤에 니은을 받아서 그랬을 때도 시읒밭 사이시오를 넣는다. 맨나물. 아랫니. 이것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 아랫니. 이게 니은인지 시읒인지 구분이 안 되죠. 니은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시읒을 집어넣는 아랫니. 뭐 아랫마을, 뒷머리. 아랫마을은 뒷머리나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죠. 뭐 냇물, 깻묵, 잇몸. 이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 연이어 나오는 거. 도리 깻열, 그러니까 깻열 이것이 같이 니은으로 같이 소리 나기 때문에 여기도 사이 시옷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 깻잎, 뭐 깻잎은 뭐 나뭇잎 이런 부분은 뭐 기왕에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런 원리에서 사이 시옷이 들어가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이 시옷 그걸 설명드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거.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깃병, 머리빵, 뱃병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갯날, 제삿날, 훗날, 텐마루, 양치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익히 사용해서 사이시올 여부를 떠나서 넣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또 나는 거 과옛일, 가옛일 이게 외세 시읒 그 다음에 일이 니은으로 같이 소리가 날 때 이것도 사이 시읒을 집어넣는다. 뭐 애산일, 훗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음절로 된 한자음 이것도 사이 시읒이 들어간다. 이건 아마 그 일반 필기 시험 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또 속기사는 당연히 이런 걸 알아야 되겠지만 보시면 6개가 있습니다. 곡간 이걸 한자음으로는 고간인데 사이시읒 넣어서 곡간 새빵 숫자 횟수 특히 횟수 같은 것은 이게 횟수로 그냥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건 틀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시읒을 넣어서 횟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특히 이거는 6개는 확실히 알아두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애워서라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 부분은 한자 음이지만 사이시읒을 집어넣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이시읒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 사이시읒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속기허기에도 그렇고 속기허기에 받침이 하나 더 있으면 좀 힘들죠. 그렇지만 맞춤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을 아시고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그 활용약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연습하시면 연결해서 연습하면 들, 이것도 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간의 역할을 한다. 이 들자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들 이렇게 진도 나가기 전에 앞에까지 배우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본자 치는 거 있죠. 가나다라 다라마바사 가타파, 이거를 연습하시고 거기에 받침을 넣어서 리을 받침 넣는다. 그러면 갈랄, 달랄, 말발, 살알, 잘찰, 칼탈, 팔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쳐보는 연습. 그 다음 숫자를 1, 2, 3, 4, 5, 6, 7, 8 해서 1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100단위로 101, 102, 103, 104 이렇게도 한 1분 연습하고, 또 1000단위, 올해가 2020년이면 2020년, 2021년 해서 1분 단위씩 연습하시면 이 지구력하고 자판의 문제가 훨씬 내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자 배우셨고 또 받침 배우셨죠. 그래서 이 독타, 낮자를 또 한 5분 정도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문서 하면서 불러와가지고 내가 속도가 100자 나간다. 그럼 100자 속도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독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자를 또 모아놓은 자기 문서하면서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약자를 연습하시면 짧은 시간에 전부 이 스크린이 되죠. 그래서 연습이 다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까지 복습을 최소한 1시간 정도 하시고 본 연습에 들어오셔야만이 여기서 훨씬 더 쉽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또 속기 공부가 재밌다. 뭐든지 알아야 재밌는 거지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1시간 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어느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들 시간인데, 그 다음에 들을 이용해서 들고가 되고, 들며, 들을지, 이름 뒤에 연결되는 것은 이미 이름 조사라든지 또 활용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들. 자, 디귿하고 리을하고 그러면 들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어서 들고. 자,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들고가 되죠. 들며, 들을지. 이 부분이 들자라는 게 우리 한글에 의외로 많이 써요. 우리들, 너희들, 그것들, 뭐 사람들, 이 들이라는 게 상투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속기에서 이 부분에 상투적으로 쓰이는 것이 의외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이렇게 약자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간 성격의 속기 약자를 하시면 그대에 연결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들의, 들의, 예. 그 다음에 들도. 자, 이름 조사를 계속 연결해서 연습하는 거죠. 들은, 들을 수, 자, 리을 수, 중기로 한 번에 누르는 거죠. 들음, 들이, 들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들을 하나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쭉쭉 연습이 가능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번, 그들처럼 산으로 소풍 간다. 자, 들. 원래 들을 치려면 디귿 또 아어, 리를 이렇게 쳐서 굉장히 그 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 들이라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초성에 디귿, 리을만 하면 약자가 그냥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2번, 꽃을 들고
가다. 3번 꽃들도 즐거워 춤을 춘다. 4번 들며 날며 떠들썩 하다. 꽃들은 예쁘다. 자, 들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면 쭉쭉 이렇게 쳐 나가죠. 그만큼 손이 가볍고 또 스피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발들을 빨아라. 알아들을 수 없다. 자, 들을 수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들을 수. 보면 디귿 리을 리을 시옷. 들을 수 없다. 네. 반말을 새가 들을지 모른다. 다 이런 식으로 이 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과 들을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들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들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속에서 어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들과. 자, 디귿 리을이 들이죠. 과는 뭐예요? 오와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과가 돼서 들과가 하나의 이제 어간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하면 들과 같아. 자, 이걸 앞에 붙여서 그들과 같아. 자, 들과 같아. 이응을 치면 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아서. 자, 같아서 시음만 누르면 같아서가 되는 거죠. 들과 같아야. 자, 같아야. 이거는 이응, 니은, 시옷을 해서 야가 되는 거죠. 들과 같으나. 지금 이렇게 그 활용 조사를 종성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앞에 말에서 그 연결될 때 약자가 구성되게 만든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문자 또는 약자로 이렇게 어간을 이용한 약자로 된다면 이런 부분은 훨씬 스피디하게 또 정확하게 속기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오타가 날 이유가 거의 없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과 같음으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들과 같음으로. 들과 같은. 자, 들과 같은가? 네, 지금 같은가 니은 기억을 치면 들과 같은가가 되죠. 들과 같은데 니은 디귿. 들과 같을.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는데 이제 문장 연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새들과 함께 노래하라. 자, 들과 함께 한번 쳐볼게요. 함께는 히읗 미음이죠. 이것이 함께라는 것이 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별들과 달은 밤에 보인다. 자, 들과 한번 쳐보겠습니다. 들과. 이거는 오와가 이제 과기 때문에 들과가 되는 거죠. 기본제에서 연결해서 한번 다른 거 연습해 보면 모래들과 아울러서 지내는 자갈.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모래들과 아울러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근데 속기사는
이걸 듣자마자 속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듣고 이 머리에서 버퍼링 한 다음에 그걸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하는데 그걸 한두 단어는 어떤 사람은 뭐 한 몇 단어를 하면서 동시에 버퍼링 하면서 속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말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또 속기 약자는 어떤 거가 있는지 어떤 A 방법을 할 건지 B 방법을 할 건지 또 C 방법을 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천천히 하는 거지만 모래들과 아울러서 했을 때 듣고 속기하면 더 정확하고 이제 속기를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모래 듣고 치고 들과 치고 또 아울러서 치고 이거 약자가 있네 들과 아울러서 또 치고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손만 바쁘고 또 오타 유발도 많이 나고 또 본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속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빨라서가 아니고 원리를 알고 그 약자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듣고 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정확한 속기 또 신속한 속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또 맞춤법이 자동적으로 띄어쓰기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해지겠죠. 자, 다음에 그들과 같다. 같다. 6번 동료들과 같게. 자, 들과 같게. 자, 들하고 과하고 개죠. 이 부분은 가짜를 빼고 활용주사 시읒지읒 개만 써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9번 어린이들과 같기에 보내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어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들과를 이렇게 해서 연습을 쭉 해보셨죠. 들과 같아도 해보셨고 들과 같은 것도 해보셨죠. 이거 연습 종합해서 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들인데 들어는 보시면은 디귿 리을 이거는 아까도 아셨죠? 들어 했을 때 앞에 음에서 모음을 빼고 뒤에 모음만 하고 디귿 리을 넣어 그러면 들어가 되죠. 그러면 들어를 활용한 들어가 또 들어라 뭐 들어야 들어도 들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레 같으면 거기에 에니까 이응을 탈락시키고 에만 치면 드레가 되죠. 거기서 드레게 드레도 드레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들어. 자, 디귿 리을 들어가 되죠. 그러면 거기 들어를 연결해서 들어가. 보통 들어에 그 가짜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만 쳐도 들어고가 아니고 들어가로 자연스럽게 약자화 되는 거죠. 들어도, 들어라, 들어서, 들어야. 그다음 드레를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드레, 드레게, 드레는, 드레도. 그 다음에 이제 드리를 하면 디귿 리을 이인데요. 드리, 드리고, 드리기 때문.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그 어떤 어간 형태의 속기 약자를 통해서 연습하시는데 우리 그 한글에서 동사나 형용사 변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뭐 예쁘다, 예쁘니까, 예뻐도, 예뻐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죠.
이런 거가 사실 속기 하는데 굉장히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자 원리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도 뭐 간다, 또 가다, 갈 것이자, 갈 것으로, 갈 것이니까, 갈 것입니다, 갑시다, 엄청 변화가 많죠. 이런 그 변화에 따른 그 속기, 이것이 속기 기본 교재에서 어떤 지침이 되고 또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이 기본 교재를 충실히 하시는 분이 스피드에 어떤 빨리 갈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속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어간에 활용되는 것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그 약자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어서 한번 연습 다시 해보시면 들이를 이용해서 들이다, 자 들이무로. 이어서 이응 리을은 앞에 말에 받침이 뭐 없으면 무르가 되고 받침이 있으면 의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약자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인, 예, 그 미음을 하면 들임이 되고 니은을 하면 들인이 되는 거죠. 드립니다, 입니다, 비음 리을 약자를 연결하는 거죠. 드립니까? 이렇게 의문사가 자연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거라. 라디오는 들어도, 자 보시면 디귿 리얼 디귿 들어도 디귿이 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된다. 내 얘기를 들어라. 자 디귿 리을을 어간으로 활용해서 라만 치면 자연스럽게 한 번에 이렇게 세자가 한 키에 되는 거죠. 5번 나도 소식을 들어서 안다. 6번 꼭 들어야만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들자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들자가 이렇게 쓰일까 하지만 들로 활용되는 거, 또 아까 뭐 그림, 뭐 것, 어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속기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약자화를 구성하고 또 약자를 어간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어미 형태에서 조사라든지 또 이음미상 조사, 또 활용 조사 이런 것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자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알면, 약자 하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 한글에 자동으로 붙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을 배우시는데 여기에서 연관되는 약자가 이거 세 개만 정확히 알면 수십 가지가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걸 애운다가 아니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흔히 이제 속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일반 이벌식 자판으로 하면 더 빨리 배우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벌식은 미국식 그 당시에 어떤 80년대 4벌식, 3벌식, 뭐 2벌식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어떤 연구 검토 없이 어떻게 보면 2벌식으로 하고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 연습이 되면 다른 걸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 빠른 것처럼 되지만 근데 우리 한글은 어때요? 일반 키보드는 김이라고 했을 때 따로 분리해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역, 이, 미음. 근데 속기는 김으로 한 번에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과 같은 속도로 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속기는 한 번에 치는 거고, 한 번에 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우리 한글에 적합한 약자의 그 구성 원리를 가진 약자 구성을 했고, 저희가 자판을 처음 한물 간자는 해외를 가도 더 이상 보리비누 사지 마. 이 자판을 할 때 그 당시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인터넷이 부족할 때 국어 어떤 사전 또 어떤 사용예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약자화에 요긴한 그다음 우리 한글에 쓰이지 않는 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필 속기에서 어떤 배웠던 약자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 자판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판 구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판은 그저 뭐 어떤 주사에 굴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초성에 맞는 자판배열, 종성에 맞는 자판배열, 또 중성에 맞는 자판배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숫자가 우리 한글이 다 표현을 못하지 않느냐. 근데 숫자를 많이 만들면 치는 건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스피드 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기는 1대1 한자를 한 타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본이 돼서 또 약자화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약자의 원리를 들어간 그런 자판 배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판 배열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 카스 속기를 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세계 최고의 속도까지 1분에 400자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속기 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속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 연습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11번 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이 말이 많다. 12번 내 친구들이고 그 동생이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자 들이기 때문에 예자 조사 붙인 거죠. 그걸 모른다. 사랑하는 사이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간으로 활용되는 약자의 활용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따르. 따르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어간으로 이제 활용되는 거죠. 따르는 우리가 이응 드귿이 초성에서 같이 누르면 경음이 되죠. 그때 따의 아는 이제 생략하고 뒤에 리을을 연결해서 디귿, 이응, 리을 초성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성에서 만들어야 종성에서 활용 조사를 할지 연결해서 하나의 그 한 번의 한타로 약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간을 초성에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르 한번 쳐보겠습니다. 디귿, 이응, 리을. 자 보시면 초성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시면 이 어간의 형태는 거의 초성하고 모음 일단 모음 쪽에서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종성에서 약자화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생략도 되는 것이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연습에 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따르를 이용해서 따르게 자 따르게 시읒 지를 연결하니까 따르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따르나 따르는 그다음에 따르니 따르니까 따르면 이제 치는 것이 팍팍 쳐 나가죠. 따르면서 자 여러분들이 면서 니은 시음 미음 이것은 이미 능숙히 지금 하실 수 있으려 봅니다. 자 따르지만 따르는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네 개를 왜 같이 네 개를 누르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같이 누르는 게 편합니다. 미국 속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네 개를 예를 들어서 동시에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 하고 그런 약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그러한 약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 줄 이렇게 같이 두 개, 세 개, 네 개. 근데 이게 그 바식이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힘이 거의 하나의 힘으로 네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누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르는 것이 오히려 스피드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장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번 나를 따르라. 2번 그를 따르게 하겠다. 3번 그를 따르나 만하다. 4번 대장을 따르는 졸개들. 5번 영웅을 따르니 현명하다. 6번 임금을 따르니까 평온하다.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난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따르까지 배우셨는데 이 초성에서 배우는 약자는 어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신 이름조사, 이음조사, 또 활용조사를 이용해서 중성에서 보다 빠른 또 정확한 속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청 속기사, 또 맞춤법, 또 활용 약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라는 대로 하시면 충분히 속기사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막방송 속기사와 한글 맞춤법, 그 약자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